이번 시간에는 물러날 퇴 또는 색깔이 바랜다 할 때 발열 퇴 한자에 대해서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한번 학습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러날 퇴입니다. 그칠 간 갈착이죠. 멈추어서 가니까 물러나는 거죠. 물러날 퇴가 되겠습니다. 물러날 퇴입니다. 옷이 변이죠. 옷이 물러간다는 거죠. 색깔이 바랬다는 얘기입니다. 색깔이 오래되면 갈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발열태입니다. 색깔이 바랬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물러날 퇴입니다. 그칠 간 갈착입니다. 멈추어서 가니까 되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러날 퇴가 되겠습니다. 발열태입니다. 옷이 물러간다는 것은 뭡니까? 색깔이 바랬다는 얘기죠. 처음 구입했을 때는 색상이 반짝반짝 했는데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이제 옷이 뭡니까? 소각장으로 간다는 거죠. 버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색깔이 바랄 때다. 그래서 발열퇴가 되겠습니다. 물러날 퇴, 발열퇴. 멈춰서 가니까 다시 되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되돌아가니까 물러난다는 거죠. 물러날 퇴. 발열퇴는 옷이 물러가니까 이제 버려진다. 소각장으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래되어서 색상도 변하고 그래서 발열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이랑 좀 먹을 식 한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랑 자입니다. 개견이죠. 개견. 의질량입니다. 개처럼 의질지 못한 동물은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이랑자가 되겠습니다. 개는 사육되어 있고 일이는 야생동물이죠. 야생동물은 뭡니까? 거칠겠죠. 사육된 동물은 순종하죠. 그래서 일이랑자가 되겠습니다. 개처럼 어질지 못한 동물은 일이다. 그 다음 존먹을식입니다. 밥식이죠. 벌레회입니다. 음식을 벌레가 먹었으니까 좀 먹겠죠. 좀 먹을 식자가 되겠습니다. 좀 먹을 식. 개견, 어질량입니다. 개처럼 어질지 못한 동물은 일이라는 얘기고요. 일이는 야생동물이고 개는 인간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뭡니까? 존재해왔죠. 그러니까 순한 동물로 바뀐 거죠. 일이랑자가 되겠습니다. 좀 먹을 식, 밥식, 먹을 식, 벌레회. 벌레가 먹었으니까 좀 먹었다 이 말입니다. 좀 먹을 식자가 되겠습니다. 벌레충, 벌레회. 먹을 식, 밥식 되죠. 이번 시간에는 일이랑 좀 먹을 식 한자에 대해서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각골 문자를 풀이하게 되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겠죠. 2023년 현재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이상 현재 시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겠죠. 추상적인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학습 방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질량, 먹을 식 한자에 대해서 쉽게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질량입니다. 거칠 간 점주죠. 작은 점이라도 거치면 사람이 어지러진다는 얘기죠. 어질량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작은 허물이라도 이렇게 풀이해도 되겠죠. 작은 허물이라도 작은 실수라도 거쳐 나가면 어진 사람이 된다.
어질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먹을식입니다. 사람인이죠. 어질량입니다. 사람도 어질게 행동을 하려면 먹을 것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먹을식, 밥식, 건강상도 식후경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질량입니다. 점주, 작은 점이라도 거칠간 멈추게 되면 어진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작은 허물이라도, 작은 실수라도 멈추면 어지러진다, 이런 얘기죠. 어질량이 되겠습니다. 먹을식, 사람인 어질량입니다. 사람이 어질 행동을 보이려면 먹는 음식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식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굶주림, 기아 쪽에서 기아에 흐득이면 인간의 본성보다 동물의 본능이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2023년 형태에서 풀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질량, 점주, 거칠간, 점이라도 거치면, 작은 허물이라도 멈추게 되면 사람이 어진 사람으로 전환하게 된다. 어질량, 먹을식, 사람인 어질량, 사람이 어질게 어진 행동을 하려면 최소한 먹는 것은 해결되어야 한다. 여기서 먹을식입니다. 먹을식, 어질량, 한자에 대해서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우제, 사다리 제자의 한자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제자입니다. 두 갈래의 아자죠. 분리를 해보면 파자를 해보면요, 두 갈래의 아입니다. 활궁이죠. 그 다음 남은 것이 비침별입니다. 활과 화살을 두 갈래로 별도로 가지고 노는 사람은 아우란 얘기죠. 아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철이 없어서 활과 화살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기입니다. 무기를 함부로 가지고 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우 제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다리 제자입니다. 나무목이죠. 나무 중에서 아우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다리라는 거죠. 사다리는 위와 아래가 바뀌기 힘들죠. 사다리 그림을 그려야 합니까? 사다리, 나무로 만든 사다리죠. 한번 설치하면 위아래를 바꾸기 힘듭니다. 형과 동생도 바꿀 수가 없죠. 순서를요. 그래서 나무 중에서 형과 아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다리다. 사다리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우 제자, 두 갈래 활궁, 비침별입니다. 활을 두 갈래로 가지고 비치면서 놀고 있는 아이는 아우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다리 제자는 나무 중에서 형과 아우처럼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사다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다리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무 사다리를 일정하게 한번 설치하면 위아래를 바꾸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 불변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형과 동생의 관계는요.